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그로 인해 화질 좋은 PC캠이나 고음질 방송용 마이크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게임 방송 세팅이 가능한 수준의 PC 가격도 배로 올라버린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에 까짓거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37살의 두 아이를 키우는 핵노잼 아빠가 2달 동안 스트리머로 변신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고 담백하게 핵심만 요약해보겠다. 꾸준함이 정답이라는 착각.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집의 경우 등원, 등교 후인 오전 시간과 아이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주로 방송을 켰다. 그 시간대에 주로 방송을 한다는 걸 구독자 모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방송 초반에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외면한 채 나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지만 역시나 헛수고였다. 채팅은 한 줄도 안 올라오는데 모니터만 보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었다. 방송을 보는 사람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쳐갔다. 결국은 나도 꾸준한 페인이 됐다. 그건 그냥 고집이다. 본인만의 특색 있는 주제와 확고한 컨셉이 없다면 입담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30대 후반에 후덕한 인상을 가진 노잼 옆집 아저씨를 인터넷 방송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방송이 쉬워 보인다고? 기대심리라는 게 정말 무섭다. 어쩌다가 후원이라는 걸 받게 되었고 5만원 이상의 금액이 쌓이면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스트리머로서 인정받는 느낌도 들었고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의욕도 생겼다. 돈이라는 게 그런 거다. 처음엔 취미였지만 금세 욕심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캠 앞에 앉아 주저리 떠들며 후원이 터지길 기다렸다.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이건 사실상 인터넷 구걸이나 다름이 없었다. 간간히 올라오는 잼민이들의 허무맹랑한 채팅을 읽자 하니 자괴감이 밀려들었다. 취미로 이렇게 시간을 때운다는 게 얼마나 개똥 같은 소리인가. 사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나이대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늘어지게 한숨 푹 자는 게 나에게 맞는 처사인지도 모르겠다. 인터넷 방송이란 어찌 보면 3D 업종보다 훨씬 더 버티기 힘든 직업인 것 같다. 얘들아, 좀 나가줘. 오전 게임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아들의 학교 시간이 되었다. 당시 내가 플레이하고 있었던 게임은 폴가이즈였고 단체로 출발하는 출발 드림팀이라고 설명하면 딱 맞는 게임이었다. 집에 온 아들은 내 방에 들어와 순식간에 조이스틱을 빼앗았고 눈이 휘둥그레진 아들은 온몸으로 조이스틱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채팅창에는 아빠보다 폴가이즈를 잘한다 라는 댓글도 보였다. 전체 이용과 게임이라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집에 있던 딸도 내 방에 들어와 뒤에 보이는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아서 모니터에 비치는 본인의 모습이 신기한 듯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기 시작했다. 딸을 따라 강아지도 방에 들어왔고 강아지를 잡기 위해 와이프도 방에 들어왔다. 순식간에 내 눈앞엔 온가족 합동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다. 게임을 하는 아들, 춤추는 딸, 안아달라는 호두를 잡으러 온 와이프,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방송을 유지하려는 나. 이러한 혼돈의 카오스에서 더 이상의 방송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급하게 방송을 종료했다. 그 이후로 절대 오전 방송은 하지 않게 되었다. 아는 지인이 방송에 들어왔다. 아는 사람이 방송에 들어오면 창피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더라. 잠시 동안 둘 다 호탕하게 웃고 떠들면 그만이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민망했지만 내가 유튜브 채널을 3년 넘게 운영해온 구독자 1만 명 넘는 인싸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약간 자랑스러웠다. 매달 꼬박꼬박 원화 통장에 달러 수익금이 정산되어 들어오는 걸 말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듯 아마 속으로는 배 아파할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창피하다고 생각했으면 유튜브도 시작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아니면 내가 타고난 관종일 수도.
내 얼굴을 깔까 말까. 스트리머이기 전에 나도 다른 방송을 즐겨 시청하는 사람이라 방송을 켜기 전엔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새로운 방송 기술을 습득하고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스트리머를 찾아 다니는 게 취미였다. 모델같이 잘생긴 남자 스트리머도 캠 앞에 앉아 채팅을 기다리다가 의자에서 스르륵 잠드는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닌 반면, 가슴이 훤히 드러난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반캠으로 스터디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의 경우는 시청자가 폭발하고 있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책 펴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데 말이다. 섣부른 오해는 마라. 여기서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캠은 켜지도 않고 이쁜 배경화면과 간드러지는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시청자를 사로잡는 남녀 스트리머도 제법 많이 있으니 말이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처럼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담과 재치가 좋은 사람도 아닌 캠 앞에 눌러앉아있는 30대 후반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의 모습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선 채팅을 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실행해본 나로서 이야기하자면, 못난 얼굴을 까고 안 까고는 방송 성공에 크게 관련이 없다. 다만 왕가슴 내놓고 방송할 게 아니라면 유머와 재치는 필수로 장착할 것. 알고 보면 잘 사는 스트리머. 내가 방송을 하며 알게 된 스트리머 중 매일매일 하루 8시간 이상 방송을 켜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 직업은 따로 없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취업 준비 중이거나 가끔 집안일을 돕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역시나 요즘 시대의 백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점점 대화를 하며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부분 잘 사는 집안에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주로 오랜 시간 방송을 한다. 본인 하나쯤 놀고 먹어도 경제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니트족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사업체나 보유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왜 남 밑에서 굳이 힘들게 일을 배우겠는가? 그런 상황이면 나라도 남 밑에서 일하기 싫을 것 같다. 그리고 채팅을 하다가 누군가 조금이라도 본인을 깔보려 한다면 부모님 차, 부모님 집, 부모님 사업체 등 금세 엄빠의 재력부터 이야기한다. 진짜인지 과장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는 금물. 정신과 약을 꿀꺽 삼키며. 이것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방송을 하며 알게 된 스트리머는 모두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에 있던가 과거에 복용했던 경력이 있었다. 그 방에서 함께 채팅을 하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항우울제 복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약을 복용할 정도로 불안장애가 극심한데 왜 인터넷 방송을 할까? 실제로 캠 앞에서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다리를 심하게 떠는 친구도 있었는데 내가 꼰대인 건지 아니면 잘못된 어그로 같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건지 자꾸 보면 볼수록 보는 내가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팔로우를 포기하게 되었다. 나 또한 불안해 보이는 내 행동을 시청자들에게 보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방송화면에 비친 내 얼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표정이 감도는 걸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러다 조만간 나 역시 집 근처 정신과에 방문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언제나 그렇듯 적당히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방송을 접다. 지금 내 눈앞에는 내가 방송을 하기 위해 구입한 캠과 헤드셋, 조이스틱, 그리고 20인치 듣보잡 듀얼 모니터가 보인다. 새걸로 구매한 헤드셋 빼고는 모두 당근에서 구매한 중고 제품이다. 모니터 1만원, C922 캠 6만원, 7.1채널 게이밍 헤드셋 4만원, 조이스틱 1만원. 중간중간 스팀 게임을 결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좀 있었지만 과감히 생략하겠다. 사실 방송을 하는데 그리 큰 돈이 들진 않았다. 2개월 동안 실제 방송한 날은 20일 남짓. 대부분은 새벽 방송이었다. 내가 방송을 켜면 언제나 새벽 3시에도 들어오는 10살짜리 꼬마 친구와 재치 있는 발언으로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이상한 일본인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인연들을 제법 많이 만난 것 같다. 하지만 PC가 꺼지고 나면 여지없이 지금의 나와 모니터에 비친 나, 이렇게 둘뿐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영상을 찍고 편집을 했다면 이토록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을 것이다. 와이프는 그래도 칼을 뽑았으면 3개월은 지켜보자고 말하지만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고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지 않았다. 투네이션으로 들어온 후원금 16,000원은 아마 평생 환전 못할 것 같다. 그동안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방송용으로 구입한 캠과 헤드셋은 줌 화상 회의나 아이들 화상 수업에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값싼 가격에 아주 좋은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역시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